네, 달변님입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수험을 하면서 실패했던 이유, 원인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의 이유,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순전히 기본적으로는 좀 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한 것이니까요,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 나름대로 공부를 좀 싫어하지 않고 벼락치기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괜찮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는 오랫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강남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중학교 때 연합고사를 괜찮게 봐서 반에서 2등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반에서 1등하고 3등 이 친구들이 다 서울대를 가게 됐거든요. 학교에 있는 내신 성적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1등은 못했지만 한 2, 3등 정도는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되는 성적이었으면 연고대에 좀 인문계열 정도 가는 점수는 나왔거든요. 근데 전 그 당시 그게 좀 굉장히 못마땅했었죠. 제 목표는 원래는 고대법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재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특히 이제 무술 동아리에 빠져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사법시험으로 역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재수를 포기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은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수험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같은 건데, 전쟁이라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나와 전쟁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선배, 이런 분들을 특별히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아주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되겠거니, 그래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공부했어요. 그때만 해도 1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2차 시험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1학년 1학기 때 봐야 되는 민법의 기본이라는 총칙책, 거의 반이 한자예요. 그거 보고 혼자 옥편 옆에 놓고 한자 밑에 한글로 글씨 써가면서 공부하면서 여름을 낑낑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것들은 제가 수험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그 1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합격 근처까지 가본, 아니면 하여튼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친한 선배님과 교류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들을 빨리 흡수했다면, 서울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저는 아주 전국을 일주하듯이 돌아가서, 남들은 바로 가서 KTX로 따지면 한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저는 한 2, 3일에 걸려서 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허비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수험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99년도에 입학해서 한 2002년도까지만 해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험가에서 수험생이라고 볼만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입학하자마자 만약에 신림동 학원에서 민법 강의, 형법 강의, 헌법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학교에서의 학점도 되게 잘 맞았을 거고 사법시험 1차에 합격에 걸리는 시간도 아주 단축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한 3, 4년을 사실상은 실제 합격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제가 시험을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너무 없었고 전략이 부재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저는 단기적인 계획은 늘 세우는 편이었거든요. 하루 1일 생활계획표. 지금도 제가 1일 생활계획표를 세울 정도니까 그 시절 어땠겠어요. 계획을 늘 세웠고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계획은 잘 세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업시험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책을 봐야 되고 몇 번을 봐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문제집은 어떤 걸 봐야 되고 기출문제는 어떤 정도를 봐야 되고 판례집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봐야 되고 이 정도의 공부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서는 언제까지 끝내고 문제집은 또 언제까지 봐야 되고 판례집은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고 막판에 어떤 식으로 이 회독을 돌려서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큰 틀에서의 계획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다가 저 역시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제대로 짓고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잘 서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자기가 느낄 때 충분히 좀 안정감이 느껴져야 끝까지 속도가 처지지 않고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가 준비하면서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막판까지 스퍼트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큰 틀에서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대로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세워야 된다. 결국 수험은 최종 2달 내지는 석 달간의 마무리 과정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위한 미리 준비 과정을 이제 하는 건데 계획들이 잘 서 있지 않으면 그 기간을 충실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판에 늘 무너졌었죠. 세 번째,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했습니다. 사업시험은 우리나라 문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가받잖아요. 제가 운 좋게 통과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시험이 맞거든요. 10년 동안은 시험 떨어지는 악몽을 꿀 정도로 다시 수험생이 되는 악몽을 꿀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시험을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이 아주 인생을 걸고 덤비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합격에 필요한 공부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합격하기 전까지 그 수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량이 합격에 필요한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합격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합격에 필요한 공부량의 선이 요 정도 있다고 할 때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운에 따라 내지는 그 사람의 이제 재능 이런 거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합격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버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합격에 필요한 이 정도 수준까지도 못 갔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합격에 필요한 양까지를 충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결국엔 막판 짧게는 한 달, 길게 보면 석 달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누구나 그때는 다 지치고 힘들어요. 그때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합격할 수 있어. 난 이대로만 하면 합격하니까 나는 안정감을 갖고 평온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다 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나서도 나 떨어졌어. 저도 합격하던 해에 시험 치고 나서 안 될 것 같아. 떨어진 것 같아. 내년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 누구나 느끼는 욕구예요. 내가 지금 뭔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번에 더 차분히 잘 준비해서 끝까지 그때는 더 잘 준비하자 이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이건 정말 악마의 유혹입니다.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만약에 합격 점수가 90점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한 70점에 있는 분들이 2달 동안 엄청나게 밀어붙이면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50점에 있는 분도 2달 동안 엄청 밀어붙이면 80점, 85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 막판까지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나 다음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합격 확률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험을 준비한 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시험을 앞두고 2달, 3달은 무조건 미친 듯이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게 시험을 봐서 성과를 내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50점, 60점밖에 안 됐는데 막상 정식으로 본 시험에서는 합격은 못했지만 합격선 근처까지 갔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아서 합격선이랑 10점, 15점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은 내년이면 합격할 수 있겠지? 아니요. 내년에도 똑같을 확률이 높아요.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시험을 합격하던 그 전에까지는 이 네 가지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절대적인 공부량도 적었고 끝까지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을 준비할 때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학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결여돼서 떨어지는 분들은 옛날보다 많이 적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해서 실패하는 분들은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겠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미래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막상 됐을 때 그건 또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그 원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 10억을 모으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지금은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 이런 분들이 막상 10억을 떠올리면 이거 너무 먼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처음부터 정상 보고 얼마나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하는 목표에 훨씬 낮은 단계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일단 이것부터 달성하자. 그걸 위해서 난 오늘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마음가짐을 먹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못 올라가거든. 근데 백두산을 뭐 10구간으로 남았을 때 그 10분의 1까지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앞에만 보고 이 구간 거기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꼭대기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정상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분들은 막상 하루하루를 보낼 때는 그 많은 공부량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량, 난 오늘 이것만 지키겠다. 그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저 많은 공부를 어떻게 다 해?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오늘 지켜야 될 공부량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실패를 했던 이유와 원인에 대한 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측면에서 이 수험을 하는 것들을 내가 합격과 불합격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그 시간을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달변님 공부법의 마지막 탄이 아닐까 싶네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